현대사회의 만성질환인 불안감, 우울증, 스트레스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바로 걷기와 조깅입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2010년 인류학자이자 듀크 대학 교수인 허먼 폰처 일행은 아프리카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부족인 하드자족과 서구인의 생활 양식 간의 현격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탄자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하드자족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혈통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다른 사회 집단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300명 정도 남은 하드자족은 여전히 수렵 채집 이내의 생활 양식을 따르며 초기 인류가 의존했던 생존 전략과 흡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드자족은 거의 온종일 사냥을 하거나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남자는 손수 만든 활과 독화살을 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작은 새와 개코 원숭이 등을 닥치는 대로 잡죠. 여자는 오전에 나가서 베리류와 바오밥 나무 과일을 따고 땅에서 덩이줄기를 캐는데 10kg 정도 모으면 숙소로 돌아왔다가 오후에 다시 나갑니다. 허먼 폰처 일행은 하드자족 남자 19명과 여자 27명에게 활동 추적기와 심박수 측정기를 부착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그들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하드자족은 달리기처럼 중간에서 고강도 활동을 2시간쯤 하고 걷기처럼 가벼운 활동을 여러 시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혹은 젊은이와 노인의 활동 수준은 별 차이가 없었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일반 성인은 중간에서 고강도 활동을 10분도 하지 않으며 6살 때 신체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드자족의 생활 방식이 인간의 몸이 적응되어 온 방식을 정말로 반영하는 거라면 우리는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되었죠. 하드자족에게서는 산업화된 사회에 만연한 심혈관계 질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동일 연령의 미국인과 비교하면 하드자족은 혈압이 낮고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C 반응성 단백질 등 향후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척도인 혈류 내 염증 수치도 매우 낮았습니다. 폰처는 하드자족 사이에서 현대의 유행병 2가지 즉 불안감과 우울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매우 놀랍다고 했습니다. 현대 인류의 선조는 400만 년 전부터 2발로 걸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미니는 나무 위에서도 생활을 했죠. 그들의 발은 더 유연하고 굽어 있었으며 나뭇가지를 붙들기 좋도록 발가락이 길었습니다.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1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되는 화석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양의 발을 가진 인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발가락이 짧아서 나무를 타긴 어렵지만 발이 편평해 대지를 단단히 딛고 다녔을 것입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해골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더 앞선 시대에 살았던 호미니드보다 대퇴골이 50% 정도 더 길고 어깨가 더 넓었으며 팔뚝이 더 짧았습니다. 이러한 형태상의 변화는 모두 더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화석 자료를 제쳐두고 우리 몸에서도 달리기에 유리한 특징을 두루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널찍한 둔근과 긴 아킬레스건은 추진력을 높여줍니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 피로를 견디는 지근 섬유가 많고 달리는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 산소를 연료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항인대가 있는 유일한 영장류입니다. 항인대는 두개골 밑에서 척추까지 고정하는 결합 조직으로 늑대와 말처럼 달리기를 잘하는 네발 짐승에게 있습니다. 항인대 덕분에 달릴 때 고개가 까딱거리지 않죠. 이러한 적응 구조는 모두 우리가 장거리 마라토너로 진화했음을 암시합니다. 초기 인류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우리의 뼈와 근육과 관절은 먼 거리를 가는데 적합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인류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달리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성향이 있는데 큰 짐승을 잡을 생각으로 온종일 헤매면서 에너지 비축량을 다 소비해버리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빈속으로 종일 사냥을 하거나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먹이를 찾아다니는 부담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예전부터 러너스 하이의 배후에 엔도르핀이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강도 운동이 엔도르핀 분출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다시 말해 뇌의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활용해 지구력을 키워나가는 식으로 진화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클레는 초기 인류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달릴 때 쾌감을 느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신경학적 보상이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유발했을 거라고 추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전거 타기, 등산을 통해서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신경과학자들은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두고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근심을 없애고 행복을 선사하는 화학물질이라 합니다. 한 임상실험에서 엔도카나비노이드를 억제했을 때 불안감과 우울증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운동이야말로 이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분비하게 해 기분을 업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이죠. 또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사람들과 가깝게 느끼도록 해주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뇌 화학물질의 수치가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어울릴 수 있죠. 아울러 사교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 불안감도 낮아집니다. 이러한 뇌 화학물질의 수치가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인은 10년마다 보상체계의 도파민 수용체를 최대 13%까지 잃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상의 즐거움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활발한 신체 활동으로 무뎌지는 감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굼뜬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인의 보상체계는 수십 년 젊은 사람들에 더 가깝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운동의 효과는 더 극명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조깅을 오늘부터 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근심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켈리 맥고니걸의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